다이어트 모든 여성들의 수건 사업이죠. 1kg 뺄 때는 그렇게 힘든데 찔 때는 왜 이렇게 쉬워요? 저도 조금만 체중이 올라가면 먹는 것부터 줄이게 되더라고요. 우리 몸은 식사량을 줄일 때마다 신진대사가 둔해집니다. 몸에서 배고픔의 신호를 보내는데도 음식이 들어오지 않으니 신진대사 속도를 떨어뜨려서 에너지를 아끼려는 것이죠. 때문에 다이어트가 끝나고 다시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게 되면 신진대사가 느려진 상태에서 음식을 섭취하게 되고 이것이 곧 요요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요요 없이 살을 뺄 수 있을까요? 우리 몸에는 식욕과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체지방이 증가하면 우리 몸의 지방세포는 렙틴 호르몬을 분비해서 뇌로 보냅니다. 이제 그만 먹어 하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하지만 어떠한 문제로 인해 렙틴 호르몬의 신호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 지방세포의 지방량이 넘쳐난다고 해도 뇌에서는 렙틴이 부족해, 지방을 더 늘려야 해, 계속 먹어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을 렙틴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살이 찌는 것은 시간 문제겠죠. 이에 반해 그렐린 호르몬은 배가 고플 때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위장이 비어있을 때 그렐린이 분비되어서 배가 고픔을 느낍니다. 음식이 들어오면 혈당이 높아지고 인슐린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러면 배부름을 느끼고 식사를 마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렙틴 저항성처럼 인슐린 호르몬에도 저항성이 생깁니다. 문제는 이 인슐린 저항성이 다이어트 실패의 큰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평소보다 과자나 빵, 떡, 과일을 더 많이 찾는다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허기가 져서 믹스커피에 과자 하나를 먹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러한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인슐린을 분비시킵니다. 혈당이 빠르게 흡수되면 지방을 축적시키고 배가 금방 고파져서 과식과 폭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살이 금방 찌게 되는 것이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의 부신에서는 코르티졸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코르티졸 호르몬 수치가 높으면 몸은 더 많은 스트레스와 싸우기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 즉 단 음식, 탄수화물을 더 달라고 식욕을 자극합니다. 그러면 혈당을 빠르게 높이는 설탕이나 흰 밀가루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강하게 원하게 되죠. 만성 스트레스로 탄수화물 섭취량이 늘어나고 여기 활동량까지 부족해지면 넘치는 탄수화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인슐린이 과잉 분비되고 이렇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렙틴 저항성과 인슐린 저항성이 심하게 진행된 분들은 살을 뺄 때 이 호르몬 시스템을 먼저 정상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무리 식사량을 줄이고 운동량을 늘린다고 해도 호르몬이 정상화되지 않는다면 그 다이어트는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식사 때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서 포만감이 들면 렙틴이 분비되어서 식욕이 가라앉습니다. 단백질은 당질에 비해 인슐린 분비를 크게 자극하지 않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이 됩니다. 또한 섭취한 단백질은 근육을 만들고 근육은 지방을 태우는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서 체지방을 분해합니다. 단백질 식사는 다이어트에 굉장한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붉은 살코기나 유제품 같은 음식들은 프로스타글란딘을 만들어서 몸에서 염증을 유발합니다. 또한 동물을 사육하면서 쓰이는 항생제나 성장 촉진제 등의 환경 호르몬이 우리 몸에 유입되는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해 콩은 온갖 필수 아미노산을 함유한 완전 단백질로 평가받습니다. 다만 유기농 콩인지 확인해 봐야겠죠. 유전자를 변형한 콩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단백질이 식사로 부족하다면 단백질 쉐이크를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크롬, 마그네슘, 아연, 망간, 비타민 B군 등이 포함된 종합 영양제를 먹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크롬은 인슐린을 조절하는 영양소로 부족하면 인슐린이 효과적으로 혈당 수치를 조절하지 못합니다. 크롬을 꾸준히 복용하면 당화혈색소와 공복혈당이 떨어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코르티졸 수치도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서 혈당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허기를 줄여주는 영양소로 비만 치료에 많이 쓰이는 영양소입니다. 실제로 중국의 한 연구 결과에서는 여성 283명을 대상으로 26주간 종합 비타민 미네랄 제제를 복용하게 했을 때 체중, 허리둘레, 혈압, 체지방 등의 모든 항목에서 수치가 감소했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죠. 유산균은 인슐린 저항성과 렙틴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아주 큰 효과가 있습니다. 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타민C를 적절히 섭취한 사람이 가벼운 운동을 병행하는 경우 비타민C를 적게 섭취한 사람보다 30% 정도 지방을 잘 태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메가3는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때문에 몸무게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 동물 실험에서 보면 오메가3와 크롬을 동시에 비만한 쥐에게 투여했더니 두 영양소의 조합이 인슐린 저항성과 렙틴 저항성을 모두 개선시켰다는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오메가3는 세포막을 튼튼하게 해줘서 인슐린에 대한 반응도를 높입니다. 이는 인슐린 저항성이 되는 것을 막습니다. 염증에도 효과가 뛰어나죠. 코엔자임 Q10은 에너지를 생산하고 정상적인 탄수화물을 대사합니다. 부족하면 노화가 일어나고 에너지가 고갈되죠. 코엔자임 Q10은 지방을 태워 에너지를 만듭니다. 한 연구 결과 코엔자임 Q10을 복용한 사람은 일반 다이어터보다 몸무게를 2배 정도 더 감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강력한 항산화제로 혈당을 조절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막아줍니다. 오늘은 다이어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돌아서도 배가 고픈 이유 바로 호르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의 문제가 단순히 살만 찌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사실. 비만인 사람들의 유병률이 크게 올라가고 비만인 사람들의 대부분은 호르몬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뿐이고 선택은 이제 당신의 몫입니다. 어느 누구도 당신의 건강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